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대전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많은 구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거래 가능 아파트 중에 오늘은 코오롱 하늘채 엘센트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하늘채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 용두동 1구역이 재개발을 해서 바뀐 곳인데요. 뒤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5층 이상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하늘채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 대전이 규제 지역이 된 이후로 가장 높은 가점으로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300대 1로 가장 높았고요. 코오롱 하늘채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 최저 가점이 66점이었는데요. 그 전에 이것보다 높은 가점을 기록했던 것은 목동 더샵 리슈빌이라든가 도안 아이파크 정도 67점이었기 때문에 이 두 단지 외에 분양했던 단지 중에는 가장 높은 최저 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공급하는 84A의 스트레스가 적은 것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코오롱 하늘채 엘센트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3층으로 총 5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총 세대수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중소형 단지인데요. 474세대고요. 일반 분양은 304세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가점을 기록한 것이죠. 그럼 현재 코오롱 하늘채 엘센트로의 현장 영상을 좀 보고 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영상이 하늘채 엘센트로 영상입니다. 공사 현장 영상인데요. 지금 현재 지상층으로는 약 15층까지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지하 공사도 같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늘채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 총 세대수가 474세대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용두역의 신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두역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광역철도 용두역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1호선과 광역철도에 환승역으로 조성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1호선과 광역철도의 환승역은 대전에서 이제 용두역, 여기가 가장 유일합니다. 인근 지역은 다가구 주택들이 대부분 있는 지역이고요. 엘센트로 옆에는 용두동 2구역이 관리처분 총회를 끝나고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멀지 않았습니다. 794세대가 지어지는데요. 용두동 1구역, 하늘채 엘센트로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게 이루어지고 이 인근 주거 환경이 좀 좋아지면서 이 하늘채 엘센트로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늘채 엘센트로 영상 보셨고요. 하늘채 엘센트로 당시 분양 가격 보겠습니다. 59와 74, 84 세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59 같은 경우 59 같은 경우가 둘 다 투베이였습니다. 3억 6,100만원. 74 같은 경우가 4억 5,900만원. 그리고 84 같은 경우가 5억 9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900만원은 상당히 다른 단지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았던 가격입니다. 인근에서 분양됐던 목동 모아일과 그랑데하고 비교하면 한 5천만원 정도 높은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두역의 신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늘채 엘센트로의 분양 가격과 다른 단지의 분양 가격을 보시면요. 이전에 분양했던 목동 모아일과 그랑데라든가 해무로 더 센트라, 한신서유 리저브에 비해서는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그 이후로 분양했던 단지들, 해링턴 플레이스 슈리움보다도 좀 더 높았고요. 호반서밋 그랜드 센트럴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이 이후에 분양했던 단지들은 공공 분양 제외하고는 하늘채 엘센트로가 높은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분양했을 당시에 최저 가점하고 경쟁률 보시면요. 66점이었습니다. 이 66점은 다른 단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링턴 플레이스 쇼룸이라든가 호반서밋 그랜드 센트럴이 56점, 해머로 더 센트라 60점을 기록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였고 최고 경쟁률 또한 세 자릿수가 나온 유일한 단지였습니다. 그만큼 용두역의 신설로 인해서 중소형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입주 물량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직접 입주를 함에 있어서도 만약에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은 전세가 안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이 하늘채 엘센트로를 전세를 놓으시려고 한다면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전세 가격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근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6개월에 4,6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인근 지역에서는 해모로 더 센트라하고 목동 모아일과 그랑데가 바로 입주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이긴 하지만은 용산 호반서밋 같은 경우도 1791세대 임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전의 주택 수는 남게 되는 거죠. 하늘채 엘센트로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입주 이후에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같은 7월달만 보더라도 테라스 업선브리지, 하늘채 스카이엔 1차, 리더스시티 4블럭 등 굉장히 많은 세대가 2024년 7월에 몰려 있습니다. 2025년 1월까지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계속 입주가 있다 보니까
총 13,691세대라는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늘채 엘센트로 전세를 맞추기가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4년 7월이면은 아직 광역철도는 완성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역철도 완성은 아마 2025년 하반기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완성이 돼 있다면 전세 맞추기 그나마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쉬워 보입니다. 하늘채 엘센트로의 단지 배치도입니다. 총 5개의 동으로 이루어졌고요. 남동과 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간 간격이 가까워 보이는 단지들이 좀 있죠.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다른 단지들이 워낙에 화려한 커뮤니티가 많은 거에 비해서 조금 작은 느낌의 커뮤니티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타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59A 타입입니다. 투베이로 되어 있고요. 이 거실과 안방이 남동으로, 침실 2개가 남서로 배치가 됩니다. 총 72세대가 분양을 했고요. 59는 말씀드린 것처럼 59A와 59B 모두 투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59B 같은 경우는 32세대가 분양을 했는데요. 안방과 거실이 남동, 침실 1과 침실 2가 남서로 배치됩니다. 74A 타입입니다. 가장 많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고요. 4베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방, 거실, 침실 거의 이제 남동과 남서로 구성됐는데요. 남서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30평 정도 되는 사이즈다 보니까 당시에 84A 타입이 저층만 남아있던 거에 비해서 74A 타입 같은 경우는 고층도 꽤 남아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 보였던 평형이고요. 74B도 4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103동에만 올라가 있고요. 남서와 남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63세대가 공급이 됐고요. 103동, 남서, 남동 다 그래도 가릴 것이 없다 보니까 채광 조망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4A 타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층 저층만 일반 분양됐고 나머지는 조합원들이 가져갔습니다. 4베이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세대가 남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일반 분양은 14세대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채 엘센트로에 대한 입지 좀 설명드리면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철도 용두역이 수요 타당성 제조사가 통과가 되면서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용두역과 조치철도 1호선 용두역이 신설이 되면서 더블 역세권에 들어가는 거죠. 하늘채 엘센트로는 뭐 도보로 제가 볼 때 한 3, 4분이면 도착하다 보니까 초 더블 역세권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목양초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중학교도 남중은 가깝게 있습니다. 여중이 조금 거리감이 좀 있는 편이고요. 인근에 재개발을 하는 구역들이 많습니다. 용두동 2구역, 분산설차 멜리포, 태평동 5구역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환경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 역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면 이쪽에 조금 많이 상권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두동 2구역도 이 용두역의 신설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하늘채 엘센트로 또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하늘채 엘센트로에 대한 입주권이나 분양권 상담 원하시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